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본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도체 얘기를 할 텐데요. 그 전에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을 잠깐 짚어봐야 됩니다. 네, 미국이 뭐 힘이 있다고 힘을 이제 막 사용하네요. 네, 그렇죠? 그러게요. 네. 네, 맞습니다. 예. 네. 일단은 그렇죠. 이번에 끝장을 보려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항복 안 하면은 끝까지 갈 것 같긴 한데 뭐 일단 공격도 했고 일부 핵시설도 타격을 했다고 하니까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만드는 조금의 기다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 변수는 이란이 어떤 식으로 반격을 실제 할 것이냐. 이제 흔히 얘기했을 때 우리가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그러는데 어떤 특정 나라를 제가 뭐 개로 표현한 건 아니고 보통 네. 얘기했을 때 허풍이라든지 아니면 허세를 부릴 때 힘이 없을 때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실질적으로 호르무즈를 봉쇄할지 할 수 있을지 또는 중동에 있는 4만 명의 미국 군에 대해서 현실적인 어떤 타격을 가할 수 있을지 그게 귀치가 주목되는데 제 판단에는 그렇게 못할 것 같고요. 하게 되면은 더 일찍 게임이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그 이후의 상황을 낙관한다기보다는 끝까지 가겠어 이란이 힘이 없을 거야라는 식의 그림을 네. 좀 더 무게중심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가 학습 효과를 통해서 여러 차례 그죠? 그렇죠. 이게 단기적으로 영향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시장의 구조를 바꾸지 못한다는 거는 심지어 뭐 로우 전쟁까지도 그렇죠. 승리할 걸 그걸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전처럼 이렇게 뭐 패닉으로 가지는 않는 것 같고요. 미국 금리 인하는 지금은 이제 생각보다 이제 물가가 잘 안 잡혀서 좀 늦어지는 흐름으로 FOMC 끝났는데 그죠? 네, 네, 예, 9월의 가능성. 근데 뭐 또 뭐 7월 인하 가능성 얘기하는 연준 위원들도 연준 의장 하고 싶어서 그런가? 뭐 목소리도 나오고 그래요. 네. 네, 그 뭐 얼마 전에 지난주에 네. 그 FOMC 미팅에서 액션을 취하지 못했지만은 의견은 갈렸죠. 이제는 금리를 인하를 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관세 영향을 아직 모르니 지켜보자 한두 달 이런 얘기입니다. 액션은 없었습니다만은 의견이 갈렸다는 거는 언젠가 곧 결정이 나겠다라는 얘기 정도거든요. 금리 인하를 7월하고 9월에 할 건 중요하지만 금리 인하를 갑작스럽게 많이 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그거 역시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 자체만 방점을 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달리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모든 게 순조롭게 됐을 때 금리 인하가 일어나야 되는 거고요. 그게 9월 정도까지만 할 수 있다면 현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예상 그러면 시장에 특별히 나쁠 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뭐 조선 방산 정책 관련주 이런 게 뜹니다만 글로벌리 보면 결국은 AI입니다. 그렇죠? 네, AI가 엔비디아가 이제 흔들리면서 그 아성이 흔들렸다가 다시 복귀하면서 결국은 이제 AI에 대한 수요가 견조하다. 그에 따른 칩 수요와 전력 수요나 이런 게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렇습니다. AI의 뒤에 있는 반도체는 좋은 건가요? 네, 좋은 겁니다. 네. 뭐 실적이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이뤄질 때 실적이 뭐 엔비디아 말고도 AMD 또 브로드컴 뭐 팔란티아 다 나왔습니다만 실적 내지 가이던스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네, 좋았고요. 그리고 나서 엔비디아가 그 유럽에 가서 또는 그 전에 중동도 있었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각 국가가 AI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AI를 완전히 국가의 그 정책 과제 넘버 원으로 다 수립해가지고 써버린 AI 수요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그림들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수요는 좋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주가가 미리 올라간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매크로 상황이 뒷받침 안 되면 좀 주저주저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레벨은 거의 모든 주가가 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끌어당길 정도의 펀더멘틀적으로 무슨 이슈가 조만간 발견될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그렇다면은 역시 믿을 건 AI이기 때문에 혹시 인플레이션이 좀 더 스티키하게 지속돼서 금리 인하가 곧바로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러면 오히려 AI 뭐 이런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AI에 대한 그 띠임하고 거기에 대한 믿음은 단기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러면 AI는 이제 크게 보면 이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잖아요. 네, 물론 네, 네. 이게 또 디바이스로 가는 것도 있지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보면 하드웨어는 결국 이제 엔비디아인데 그죠? 네, 네. 엔비디아는
우려들을 좀 불식시키고 가고 있는 건가요? 엔비디아는 네. no doubt about이고요. 네. 이제 그 소프트웨어 하드 말씀드렸는데 실제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업체들 마이크로소프트가 연일 신고가를 치고 있고 네. 못지않게 우리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못지않게 중형 레벨에서 올라오고 있는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엄청나게 그 내러티브가 코멘트가 셌어요. 네. 흔히 얘기는 오라클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회사에서 시작했는데 이 중형의 그 클라우드 업체로서도 이제 발돋움하고 있거든요. 오라클이 작은 회사는 아닙니다. 삼성, 하이닉스, LG, 엔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차 다 합친 것보다도 오라클이 시가총액이 더 큽니다. 800조 가까이 되니까요. 근데 여기 무슨 얘기를 했냐? 이게 영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수요를 얘기할 때 insatiable demand라는 단어를 썼어요. insatiable, I-N-S-A-T-I-A-B-L-E 이게 무슨 얘기냐? insatiable. 무슨 뜻인가요? 채워지지 않는 수요. 한국말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수요가 보였어요. 그래서 공급을 시켰어요. 준비해가지고. 근데 또 수요가 또 앞서 나가요. 그래서 잘 계속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를 얘기할 때 그리고 그것이 잘 안 채워질 때 이거 참 쉽지가 않네. 수요 증가가 장난이 아니네. 이렇게 얘기할 때 insatiable demand을 쓰는데 이런 말이 오래간만에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에서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전례 없는 수요다. 이런 얘기. 전례 없는 클라우드 수요. 이런 것들은 오라클이라는 단어 말 자체가 신의 신탁을 받았다. 신의 계시를 전달하는 그런 건데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수요에 대해서 계시를 우리 투자자들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엄청나게 성장이 되는데 뭐 그 자세하게 드릴 필요는 이제 와서는 없습니다만은 한마디로 그냥 이런 엄청난 수요 성장에 대비했을 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PER이 한 30배 정도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엔비디아라든지 브로드컴 대비했을 때 여유가 좀 있지요. 그래서 이제는 엔비디아, AMD 말고도 오라클도 주목할 정도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하드웨어는 뭐 엔비디아고 소프트웨어는 팔란티어 얘기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네. 대장이 주목받는 게 오라클입니까? 규모는 팔란티어보다 훨씬 크죠. 이거 800조로 말씀드렸고 팔란티어는 얼마 정도 되나요? 그거보다 훨씬 적어요. 팔란티어가 삼성전자보다 조금 적거나 비슷하거나 할 겁니다. 한 300조 정도 되지 않나 싶는데요. 그래도 팔란티어도 작지 않은 종목이죠. 그래서 크기로 따지면 우리가 잘 아는 종목 하고 나서 브로드컴이 한 8등 정도, 7등 정도 되고 브로드컴이 우리 오라클보다 훨씬 큽니다. 오라클이 아까 말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5개 합하면은 800조 정도 되고 팔란티어는 특수한 거. 이제는 그 정부 국방, 그리고 이제 막 커머셜적으로 막 발돋움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는 이제 그 조금 다르죠. 클라우드가 아니고 자기네들은 기업별로 그렇죠. 필요한 운영 체계를 마련해 주는 거기 때문에 마켓시어라든지 마진이 조금 더 독점적이고 좀 더 아주 고마진을 향유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참 복받은 나라 같아요. 네. AI를 완전히 선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반도체 업체들에 더 주목이 가는데요. 물론 네.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아이디어가 있고 네. 또 참고하시면 되고 국내 투자하는 분들은 SK 하이닉스 주도의 지금 반도체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네. 전에 주말 사이에 미국이 또 그렇죠? 한국과 대만 기업들 중국에 판매하는 장비를 또 뭐 컨펌 받아라 그죠? 못하게 네. 하겠다. 이전에 한번 바이든 나왔었죠. 행정부에서 있다가 그것 때 우려가 있다가 사실은 면제받는 쪽으로 됐는데 그 이야기가 나와서 사실은 그렇죠. 심리를 좀 위축시키고 있거든요. 그 영향 어떻게 돼요? 일단은 한국뿐만 아니고 삼성 하이닉스 말고도 그 하신 TSMC도 있습니다. 네. 근데 TSMC는 핵심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녹화하는 오늘 아침 월요일 날 그 전주에 TSMC도 1.78% 빠졌죠. 오늘 월요일 6월 23일인데요. 삼성 삼성은 많이 빠지고 있고 하이닉스는 오전에 좀 빠지다가 결국은 지금 거의 플러스로 넘어갔죠. 어쨌든 간에 중국에 공장이 있는데 중국 공장도 5년 10년 계속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비를 당연히 업그레이드 하는데 장비 업그레이드 할 때 특별히 허락을 안 받고도 면제적으로 해가지고 삼성 하이닉스한테 TSM 봐준 거예요. 미국이. 봐줬다기 애매하네. 미국 입장에서는 규제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데 이거를 갑자기 이제부터는 허가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내가 좀 보고 판단할게. 라는 그런 허가제로 바꾸는 거를 검토하겠다는
백악관인가 그쪽에 상무부인가 무슨 정부에서 나왔어요. 네. 첫 번째 나왔는데 파이널라이즈 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각종 부서하고 조율된 게 아직 아니기 때문에 이게 중국한테 한번 떠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미국하고 지금 상호간섭 협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히토리 가지고 그렇습니다. 히토를 가지고 딴지 걸고 6개월짜리라 그러고 자동차 업체한테는 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한테 오픈된 것도 아니고 이거 뭐냐? 레버리지 지렛대 역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니까 미국도 뭔가 지렛대 역할을 협상할 때 필요한데 뭔가라고 보니까 반도체가 있었네. 반도체 공장 허가 좀 바꿔? 뭐 이런 얘기가 어떻게 흘러나왔나 봅니다. 그런 가능성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 팩트 자체는 우리가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삼성은 낸드, 하이닉스는 디램의 경우에 30.56% 이상 그쪽 자기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전체 생산량 중에서 30.5에서 7% 정도를 중국에서 의존하기 때문에 영향이 있고 나쁩니다. 그런데요. 아직 파이널이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핵심 제품인 HBM은 관계없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만약에 진짜 미국이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 장비를 업그레이드 할 때 허가를 안 해준다는 게 아니고 허가를 받을 때 신청해하고 시간 기다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달라게 한다는 건데 그럼 자칫 3개월, 6개월 뒤에 제품이 부족해서 제품의 수급에 영향을 줄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삼성 하이닉스는 나쁜 건가 좋은 건가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좋으신 분들은 그 생각까지 할 거기 때문에 단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나쁜 뉴스지만 그거의 실질 임팩트가 임플리멘테이션 되는 걸 보면서 판단하지 않을까 싶고요. TSMC 역시도 이게 뭐 3나노, 2나노 그게 아니고 뭐 제일 거기 중국의 생산을 가장 좋은 거 16나노고 셀이 두 개 있거든요. 하나는 110나노, 하나는 16나노. 구닥다리 제품이에요. 근데 과연 그거에 대해서 영향이 얼마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히토르를 레버를 사용하는 중국에 대해서 미국도 나도 뭔가 있어라는 걸 깨워주는 정도의 제스처 아니겠냐 일단 보고 있는데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 물론 뭐 미국 반도체주를 볼 땐 다릅니다만 국내 반도체를 봤을 때 여전히 뭐 HBM이 올해도 그렇죠. 하던가요? 네 맞습니다. HBM이 매출로 따지면 삼성전자도 한 30% 되는데 하이닉스는 50% 이상 되고 이익 규모로는 압도적인 거예요. 이제 삼성 하이닉스는 좀 차가 있습니다만, 근데 이슈는 이제 올해는 성장률이 개수로서 뭐 한 50% 가까이 성장하는데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올해는 한 80% 성장하는데 내년에는 아무래도 베이스가 높다 보니까 내년에는 한 50% 미만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여기 실망하지 마시고 근데 중요한 건 점점 갈수록 HBM3, 2, 4 이렇게 4, 2 하면은 제품이 어려워지고 칩 사이즈가 커지면서 기본적으로 코스트가 더 들어가요. 코스트가 더 들어가는데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별로 많지가 않다 보니까 코스트 못지않게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고 이미 인상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P단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일부 경증권사 얘기지만 내년에 물량의 증가율이 올해 성장률 8, 90%보다는 분명히 4, 50% 정도로 낮아진다 하더라도 단가는 오히려 높아져서 마진은 오히려 높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모멘텀 자체는 뭐 흔들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주가가 올해 미리 다 가면 내년에 가서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그리고 이게 하이닉스에 대한 얘기고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는 삼성전자가 아직 투자를 공공적으로 못하는 게 아직 뭐 수율이 좀 올라왔다고 하지만 만족스럽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뭐 삼성전자가 수율이 예를 들어서 60% 이상 나와서 만족스러워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려고 하고 마침 콜이 다 난다면 품질 승인이 지금 뭐 최근에 브로드컴, AMD 나오고 있습니다만 핵심인 엔비디아 못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나중에라도 올 가을 겨울에도 나면은 내년도 그림에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어떻게 바뀔까라는 아직도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아마도 당분간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중론이기 때문에 HBM의 수혜로서의 그 개념은 삼성은 하이닉스가. 조금 어렵다 아직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밸류체인은 뭐 일부 삼성전자 밸류체인도 좀 보자는 쪽이 있어요. 네네. HBM을 소부장으로 확장시키면 어떤 기업이 관심입니까? 소부장으로 하면은 글쎄요. 일단은 이제는 그 HBM이라는 개념보다도 AI가 계속 잘 된다는 개념에서 보면은 리노공원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은 베이스가 되고요. 테스트.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반도체 D램의 그 셀 구조를 바꾼다는 개념이 있어요.
있는데요. 셀이 이제는 좀 더 이게 압축적으로 해가지고 면적을 줄이는 그런 셀 구조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를 4F 스퀘어라고 하는데요. 4F 스퀘어가 연말에 가면 갈수록 그 모멘텀이 될 수도 있어요. D램의 셀 구조를 면적을 줄이는 개념으로 가게 되면은 관련되는 장비, 애칭 장비라든지 이제는 그거는 이제 식각 장비입니다. 기타 장비들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새로운 작품으로. 이런 관련되는 회사는 유진테크, 뭐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삼성전자에 관련되면 유진테크가 조금 더 유망해 보일 수 있고요. 그렇게 주가 절차적인 레벨이 아주 비싼 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노이즈가 좀 지나고 나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한미반도체나 하나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한미반도체가 그 삼성 하이닉스 말고 마이크론을 잡고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 지금 월요일에 녹화하고 있는데요. 오늘 23일이죠. 4, 5, 6. 6일 새벽, 26일 새벽에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될 때 마이크론이 HBM에 대해서 더 잘 나가고 더 공격적이고 이런 어떤 그 시장에 대한 전망도 자신 있게 넣으면 이거는 당연히 뭐 하이닉스도 중요하지만 한미반도체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많이 쉰 한미반도체도 마이크론 실적 전후로 해가지고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결국은 하이닉스 주도의 HBM 주도의 흐름들이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전체 포트가 일반적인 투자자라고 하면 반도체는 몇 % 정도 지금 싣고 가는 게 좋아요? 네, 시가로 보면 이제 삼성하고 하이닉스 합해서 한 20%가 조금 넘죠. 아마 15%, 7% 하면 20, 3% 될 겁니다. 네. 그거만 갖고 본다면은 한 25%도 채도 될 것 같은데 25%를 삼성하고 하이닉스 골고루 싣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하이닉스하고 다른 거 해가지고 20에서 25% 정도 하면서 좀 이따 말씀드릴 우리나라 그 상법 개정에 관련되는 종목을 네. 어떻게 트레이딩을 할 것인지 조방변은 어떻게 압축할 것인지 이러한 그 전략이 섞여져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렇죠. 네. 갈 길을 가고 그 중심에는 AI가 있고 그 뒷단에는 반도체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 글로벌 기업들 또 국내 기업들까지 전략 세웠습니다. 김장열 본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투자 배워야 산다. 머니투데이 방송이 처음으로 대한민국 대표 주식 1타 강사들과 함께하는 실전 투자 종합반을 개설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경제 전문 미디어 MTN을 통해 검증된 국내 최고의 주식 전문가를 직접 만나실 수 있습니다. 10번의 강의를 통해 끝내는 실전 투자 압축 강의, 대한민국 대표 증시 전문가를 직접 만나서 성공 투자 노하우를 전수받는 시간. 여러분의 많은 신청 기다립니다.